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손경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생명과학 과목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비고위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이실 겁니다. 그렇죠? 2학년 올라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선택 과목들을 내신 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과학이란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이전 교육과정 대비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것인지 조금 예측을 해보고 왜 제 수업을 들었는지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영상 뒤에 이어지는 학교별 내신 대비반 영상도 있습니다. 그 영상까지 같이 들으시면은 이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으니까는요. 아셨죠? 그 영상까지 꼭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명과학 과목 가이드 시작할 건데 그 시작에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 잠깐만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괜찮으시죠? 아무래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면은 제 이름은 손경호이고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졸업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이투스엔 생명과학 대표 강사였고요.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지학원, 현탑학원, 분당에는 여러 학원들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표 강사라는 타이틀 많이 보셨죠? 이 사이트에 이 과목에 1등에게만 주어진 타이틀.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다. 제가 통합과학 강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생명과학만 진행하기 때문에 생명과학에서는 정말 전문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 좀 더 말씀드리고 하려면은 여긴 요 캐리커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이 감사하다고 그려준 제 캐리커처거든요. 닮았죠? 그렇죠? 근데 도대체 뭐가 감사했느냐? 수업에 감사한 게 아니었고 몇 년 전에 이제 수능에서 되게 떠들썩한 일이 있었거든요. 뉴스에도 엄청 나오고 막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는데 수능 생명과학 문제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문제에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 오류를 가장 처음으로 지적한 강사가 바로 접니다. 지적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거 정말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학생들이 교육과정 평가원에 이의 제기를 했고 정답이 없다라는 행정소송도 걸었었는데 그 행정소송에서 제가 자문까지 맡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결국 이겼는데 이겨가지고 정답이 없다라고 판결됐는데 그때 지적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소송에 참여해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그려진 캐리커처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수능은 전문가신데 내신도 전문가세요? 제가 내신 수업은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진 않는데 몇몇 군데 진행했습니다. 대치, 잠실,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자 거기서 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 중에 전교의 1등, 1등급, 이때 1등급은 현재 지금 5등급제 1등급이 아니에요. 9등급제 1등급. 그래서 우리가 그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신에서도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 자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제가 수능 생명과학 원투 이전 교육과정 원투인데요. 그 원투의 풀 커리큘럼을 전부 다 강의한 강사입니다. 이때 풀 커리큘럼은 개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풀이, 킬러 공략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문제풀이들 이제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그리고 파이널 모의사까지 풀 커리큘럼으로 진행한 강사여서 원투는 굉장히 전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투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풀 커리큘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생명과학에 대한 전문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반 선택 과목으로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2학년 때는 이제 공통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에 파생된 여러 과목들이 진로에 있고 방금 말씀드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일반 선택에 있죠. 그렇죠? 자, 생명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세 가지입니다.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그리고 생물의 유전 세 가지고요. 이전 교육과정은 생명과학 1, 2였다면은 이번에는 세 과목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렇다는 뜻은 두 개의 과목에서 셋으로 쪼갰다? 한 과목당 들어있는 양은 확실히 줄었을 것이다. 라는 점이 예측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전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1을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거의 이어받았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었던 유전이란 파트가 맨 밑에 있는 생물의 유전이라는 진로 선택으로 빠졌습니다. 요 생물의 유전을 진로 선택 빠졌는데 너무 어려우니까는 2학년 2학기 때 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대다수의 학교들은 3학년 1학기 때 보통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세포와 물질대사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마도 진로 선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여기에는 이 두 과목은 근본 베이스가 생명과학 2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에 있는 좀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담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전 교육권 대비 확실히 양은 줄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과목들 중에서 진로 선택으로 세포와 물질대 생물의 유전을 선택한 친구들은 뭐 의대, 치의대, 수의대, 약대 혹은 뭐 이학 계열, 생명과학과 이런 데들 그리고 공대 중에서 생명과 관련된 과들을 갈 친구들이 아마도 많이 선택을 할 것 같고 이공계를 갈 친구들 중에서 일반 선택 넷 중에 셋을 선택하면은 생명과학은 보통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생명과학 인원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제가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생명과학 1 대비 빠진 것들과 들어온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 이전 교육과정 생명과학 1을 보는데요.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거 가장 큰 변화는 한 학기에 모두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넓은 범위를 한 학기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어떻게 뺐느냐를 보니까 자 이게 이전 교육과정의 생명과학입니다. 와, 딱 봐도 엄청 많죠. 그쵸? 5개의 대단원 그리고 13개의 중단원 거기에 딸린 개념들 이거를 1년 동안 배웠던 겁니다. 근데 이거 1년 동안 배우던 거를 한 학기에 다 가르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빠진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자주색 글씨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탐과정, ATP, 근수축, 세포주기, 유전 전체 이거 빠진 게 아주 커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보전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전은 아예 다른 과목으로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대신에 나머지들은 조금 제가 좀 이따 말씀 한번 더 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빠진 내용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생명과학입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과 딱 보아도 양이 줄긴 줄었다. 좀 널널해 보인다라는 거 보이시지요? 그쵸? 자, 근데 양이 너무 줄면은 다른 과목과의 양이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특히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생 여쭤보니까는 내용이 빠진 게 거의 없답니다. 그럼 생명과학만 빠지면 생명과학만 너무 쉬워질 텐데 그래가지고 생명과학 2에 있었던 일부 내용들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내려오면서 생명과학이란 과목이 어떤 거를 배우는 걸로 딱 정의가 됐냐면은 자, 생명과학을 한 문장 정의해라. 이게 교육과정 해설서에도 있는 멘트인데 인체를 중심으로 한 생명 현상들을 다룬다라 되어 있습니다. 생명 현상은 보통 6특성을 말하는데요. 맨 첫 번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포로 되어 있다. 물질대사, 반응과 항상성, 자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의 6특성을 이제 인체를 중심으로 우리 사람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1단원, 2단원, 3단원 걸쳐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6특성을 다 배우게 되고요. 이전 교육과정은 적응과 진화라는 파트가 없었습니다. 유전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근데 유전을 따로 빼면서 저는 그 유전을 따로 뺀 거를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자, 그 내용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 진화가 내려오면서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좀 완결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추가된 내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요게 조금만 외우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다른 과목 대비 좀 부담이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봐도 아직까지 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한 장짜리 좀 슬라이드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 자, 여기에는 이 자주색이 이전 교육과정의 개념들 전체라 보고 녹색 원이 현재 교육과정의 개념들이라 본다라면은 빠지는 개념과 들어오는 개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빠진 개념이 거의 없다라고 한 이유는 유전이라고 하는 걸 아예 제가 여기다 생략해서 안 썼기 때문인데 유전이란 것까지 포함을 한다라면은 이 정도쯤은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돼요.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건 생물의 유전 파트 빠졌으니까 제가 그건 빼고 이렇게 표시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거를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 하나만 더. 방금 말씀했지만은 부담이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다른 과목 대비 빠진 내용이 좀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신에 학생들이 부담이 적어지면은 쉽게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꽤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과목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학교별로 수준이나 진도가 완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자, 왜 그러느냐? 다시 한번 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 제가 분명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었던 범위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빠진 것과 들어온 거 대다수는 겹친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빠져있는 ATP 근수축 세포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탐구 과정하고 유전은 아이의 통째로 빠졌기 때문에 논외예요. 논외인데 여기에는 요 세 개는 현재 교육 과정에도 어디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표시 한번 해볼까요? ATP는 세포 호흡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수축도요. 원래는 말초신경이 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 주기는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없는데 내용 자체가 완전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ATP라는 단어가 완전 안 나오냐는 아닙니다. 세포 호흡을 할 때 무조건 나와요. 그럼 빠진 건 무엇이냐? ATP의 구조.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교과서 뺀 겁니다. 혹은 ATP의 분해와 생성과 관련되는 화학 반응들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오시죠?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포 주기는요, 사실 이전 교육과정에도 없었어요. 이전 교육과정은 세포 분열도 없었습니다. 감수 분열만 있었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세포 분열하고 세포 주기 문제 나왔었거든요. 왜냐? 이거 하려면은 세포 분열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요. 체세포 분열 하려면은 세포 주기 필연적으로 해야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에 그냥 넣을 거라는 거죠. ATP하고 세포 주기는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육의 수축이야 계산을 하는 것까지는 못 넣더라도 근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말초신경계 할 때 분명히 배워요. 그런 내용들까지 학생들이 커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됐던 건데 여기에는 소화순환호흡 배설이 교과서의 페이지에는 2페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 그러니까 2005년부터 13년 정도까지 썼던 교과서에서는 이게 교과서 내용의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과서에 익숙하신 쌤들은 이것들을 그냥 더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설명하시면서 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진도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고 범위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생명과학 2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생명과학에 들어왔다라고 한 거 있었죠. 어디였냐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 비추시는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입니다. 진화 원리, 분류 체계, 동식물 분류 여기인데요. 자, 여기가 이전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2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과학 2 교과서에 맨 뒤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 생명과학 2를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했느냐? 아니에요.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만 하신 게 문제죠. 이거는 2학기 범위예요. 근데 고3들 2학기에 뭐 하죠? 수능 보느라고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학교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요 부분을 수업을 안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진짜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범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신 분들도 드물어요. 그분들 되게 뛰어나신 분들인데 수업을 많이 안 하시다 보면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치러지고 있는 고3 생명과학 2에 있는 이 부분의 문제들을 풀어보세요를 하시면은 못 푸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그렇게 내용도 많지 않은데 꼭 이 생명과학 진도에 넣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빼버리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별로 진짜 진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을 학교별로 배치한 이유기도 하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글씨의 색깔이 바뀌었죠.
ATP하고 세포주기 요 자주색 색깔에서 제가 녹색 바꿔놨어요. 왜? 얼마든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근데 이게 원래 공식적으로는 교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안 나오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생물의 진화와 분류도 안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굉장히 다양하게 학교별로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학 과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이런 말 꼬였는데 이런 생명과학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된 것이냐? 자, 문제의 유형은 이전 내신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죠. 생명과학 원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내려왔다고. 때문에 유형도 이전 내신과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만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걸 제가 깨드리고 가야 됩니다. 자, 특히 요 생명과학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안 배우셨죠? 생물로 배우셨죠? 그때는 암기만 하면은 다 문제가 풀렸단 말이죠.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생명과학 어땠어요? 그냥 외우면 풀렸죠.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외우면 풀린다라는 개념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생명과학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즉 생명과학도 과학 과목이니까 학습 목표에 과학적 분석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추론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 이런 문제들이 내신 과목에서 시험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학적 분석은 그래프 혹은 표 혹은 자료 하나 주고 개념으로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분석해서 이 개념이 어떤 것이냐, 이 개념을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를 무난히 물어보고요. 추론형 문항, 이게 이제 학교별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갈라주는 킬러 문항이 될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특히 학생들이 통합과학 때는 추론형 문항 못 만나봤는데 처음 이제 선택 과목 올라와가지고 추론형 문항 만나면은요, 문항을 어떻게 푼지를 몰라요.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 추론형 문항들이 어느 단원에 있는데라 말씀드리면은, 자, 봤을 때 요게 있습니다. 흥분 전도 전달 혈액형 감수 분열. 그리고 만약에 근수축에 대한 우리가 계산형을 학교 쌤이 다루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킬러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여기서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생명과학 중간고사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들에서 진도를 무언가 우당탕탕 뒤집지 않는다면은 맨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보통은 1학기 중간고사의 내용일 거예요. 아셨죠? 많으면은 아마도 신경계까지 묶을 수 있고요.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 이후입니다. 그럼 느낌이 오시죠? 중간고사에서는 흥분의 전도 전달 혹은 학교에서 근수축하면 근수축, 기말고사는 혈액형과 감수 분열, 이 등급을 가르는 문제겠구나. 이거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말씀 보여드리면은 개념형 문항들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거를 응용해서 얼마나 그래프나 자료를 잘 분석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이 나와요. 이게 2022학년도 수능 15번 문항인데요. 13번이었나? 제가 이제 번호가 잠깐 헷갈리는데 아마도 15번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요 문항이 그때 당시 정답률이 50%입니다. 수능에서 50%예요. 근데 이런 문항 안 낼까요? 학교 쌤이 내십니다. 그냥 그대로 바꿔서 내요. 내는데 보기만 바꾸는 거죠. 그거는 보기는 학교 스타일로 바꾸는 겁니다. 일반 학교들은 그냥 보기를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기역, 니은은 놓고 디귿만 바꾼다던가, 아니면 어느 학교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놓고 맞는 거 몇 개니?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바꾸던가, 혹은 그래프만 갖고 와가지고 위에 있는 발음 바꿔가지고 같이 바꾸시던가. 다 학교별로 갈리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떤 게 본질이냐면은 개념을 응용해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성실하게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해야지 개념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잘 응용해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전부 다 길러드릴 겁니다. 추론형 문항들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야 진짜 이렇게 나와 하실 겁니다. 이게 조건들이에요. 와, 이 조건들 엄청 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보고 표, 그림, 그래프를 분석해야 됩니다. 여기 미지수도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풀어내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문항을 위해서 설계된 실전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을 제가 전부 다 수업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런 방금 봤었던 그림 그래프들 정석대로 풀면은 한 문제당 15분, 20분 걸립니다. 그러면은 종이 쳐요. 시험장에서 종이 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험 끝나는 종이 아니고 진짜 이상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약간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힘든 그렇기 때문에 꼭 빠르게 풀기 위한 스킬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과학의 전문가다. 그래서 강의력도 있으면 되었고, 그렇죠? 어느 한 사이트의 그 과목의 대표 강사. 맞습니까? 검증된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 다수의 학생들이 전교 1등, 1등급. 그렇죠? 그리고 컨텐츠가 그 누구보다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이제 수업당 그냥 보통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겠죠? 나가는 교재들만 이만큼이고요. 근데 이게 얇지 않습니다. 두꺼워요. 개념 교재, 기출 문제, 기출 해설, 자, 숙제 교재, 숙제 해설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더 얹으려고 하는데 그 컨텐츠들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밝히는 순간 많은 분들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그래서 개념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쫙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교별로 이제 학교별이 아니고 문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보기들 나올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들, 이제 기출 문제들은 고2 문제들은 너무 쉬워요. 학생들이 다 잘 풀 수 있습니다. 고3들이 풀었었던 이전 교육과정에 생명과학 1에 있었던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평가원 모의평가, 교육청 학력평가 이런 데의 문항들을 다 제가 문항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풀으면은 이거 풀리게 돼 있고 그 다음 거 풀게 돼 있고 그 다음 거 풀게 돼 있고 설계가 전부 되어 있고요. 해설들도 전부 다 제가 다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해설들 너무 길다 보니까 못 읽어요. 요즘 학생들이 문해에 딸려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세대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는 QR코드를 줄지 아니면은 제가 각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영상들 다 링크를 넣어둘지는 아직 제가 좀 못 정했는데 아무튼 모든 기출 문항들에 대한 풀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손글씨 해설이 아니에요. 칠판에 나와가 보여줄 겁니다. 손글씨를 해설하면은요 학생들이 못 따라와요.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밑줄 치고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제가 칠판에 나와가지고 진짜 푸는 거고 여기 이렇게 약간 좀 흐리게 되어 있는 거는 제 풀이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킬들을 제가 온라인에서도 공개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많이 따라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숙제 교재들 되어 있고요. 숙제 교재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에 좀 중요한 문제들 혹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배치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해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실전 문항에 대한 분석법, 아까 말씀드린 추론형 문항들 그런 분석법에 대한 스킬들도 이렇게 전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새 이제 AI 가지고 많이들 이제 이 프로그램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자체 개발되어 있는 AI 프로그램이 있고요. 진단 프로그램과 학습 프로그램들이 이미 특허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허 신청이 아니에요. 이미 특허가 나와 있어요.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 수업에 들어오면은 다 이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클리닉. 클리닉은 숙제를 안 해오신 분들이야 이제 숙제를 남아서 이제 체크해 주는 거는 우리 조교쌤들이 하게 될 텐데 1대1로 학생들을 보강하는 거는 제가 직접 전부 다 할 겁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의 문제 풀이를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부 다 진행을 할 것이고 물론 그것만으로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질문 시스템도 전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질문 시스템은 일반 카카오톡 우리가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이 채팅을 보내시면은 이렇게 저희 채팅창으로 오게 되는데 그 채팅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손경호 생명과학 연구소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친구에다가 채팅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돋보기 있더라고요. 돋보기 눌러서 손경호 치면은 손경호 생명과학 연구소라는 이렇게 착 친구가 뜹니다.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채팅 보내시면은요 저희 연구실로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오면은 이제 행정적인 질문들은 저희 조교쌤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이 답변해 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 질문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까지도 꼼꼼하게 들어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감은 어느 정도 잡으셨을 것 같고 제 수업을 꼭 꼭 들어야 하는 것도 아마 감이 오셨을 겁니다. 제가 올해도 정말 만점 1등급 많이 맞게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생명과학 전문가 손경호였고요. 우리는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어지는 학교별 영상들도 잊지 말고 꼭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진짜로 본 수업 시작해 뵙도록 하겠습니다.